이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이 정치 공방은 좀 빼고요. 법리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를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요? 네, 뭐 좀 이른바 고발 사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작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총장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검찰 고위 간부가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발장이 두 개가 접수가 됐는데요. 4월 3일하고 4월 8일 이렇게 두 가지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에는 검은유착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당시에 그리고 또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서 11명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장은 4월 8일 날 접수가 된 건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고발장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월 3일 날 이제 고발한 그 고발장 내용인데요. 그 안에 이제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 이런 표시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정보 정책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발장을 써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이 됐다. 이러니까 고발 사주가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윤 전 총장하고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입니다. 근데 검사 한 명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면 뭐하러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적시하면서 고발장을 작성했겠느냐.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판결문이 첨부가 돼 있는데 그 판결문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판결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된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판결문이 들어가 있었다. 이건 검사나 판사, 검찰 수사관만 출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출력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준성 정책관이 출력을 해서 전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손준성 현직 검사가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걸 전달했느냐,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좀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들은 뭐라고 근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김웅 의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김웅 의원이 이게 최초의 뉴스버스 보도 이후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해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충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을 취합을 하면 그래도 아마 손준성 검사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본인이 전달했다는 정도는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내용을 본인은 이거 읽어보질 않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안 했고 당시 뭐 선거 유세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삐 이걸 전달하기만 바빴다. 그리고 뭐 이 문제 처음에 뉴스버스에서 보도할 때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방을 폭발내라, 그러니까 방을 없애라, 내용도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김웅 의원은 모든 제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 방을 없애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고 나서 제보자라든가 처음에 자신에게 준 사람의 신원 같은 것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남아있다가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한편으로 이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검찰로부터 전달되는지는 여부가 분명치 않지만 고발장은 두 개가 있거든요. 4월 3일이고 4월 8일인데 4월 8일은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김웅 의원이 본인이 여기에서는 초안도 사실상 작성을 했었다. 그리고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의견 같은 걸 어느 정도 물어보긴 한 것 같다는 또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검찰 쪽에서 어쩌면 조금 전에 얘기한 첫 번째 지금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지금 현재 예비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덧붙인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순서가 안 맞아요. 4월 3일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피해자로 되는 게 오히려 더 먼저 지금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진 않은데 다만 지금 이 뉴스버스에 제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현재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돼서 이 휴대전화를 다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익신고자 자격을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사실 이제 그 김웅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사람에게만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거를 공개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또 공익신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대응을 먼저 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제 법률가시니까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은 범법 소지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있는 거죠. 첫 번째 실명 판결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꺼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고요. 그리고 내부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혹시 기밀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크게는 당연히 이제 윤 전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정보정책관 본인에게도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했고 혹은 이거를 본인이 작성했을 수도 있지만 또 제3자, 뭐 부하 직원에게 예를 들어서 시켰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요. 또 이 고발장 자체에서 명예훼손과 함께 공익적 복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사실은 저쪽에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 고발장을 만약에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시켜서 이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법을 따지면 범법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많지만 이걸 밝히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려면 꽤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될 것 넘어야 같아요. 될 산들이 너무 많죠. 말씀하신 그 손준성 검사가 정말 작성한 사람이 맞느냐,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의 총장은 실제로 연관이 돼 있느냐, 그리고 그 판결문 같은 것들도 본인이 검찰에 직접 빼낸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밝혀지기는 연결고리 아까 말씀드린 연결고리 찾는 정도는 그러니까 김웅 의원과 지금 손준성 검사와의 연결고리 찾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김웅 의원이 지금 해명하는 걸 보면 법적 문제는 없다.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항변이 여러 차례 나오던데요. 그래서 계속 그냥 제보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 3일에 전달했다고 하는 고발장은 그게 이제 윤 전 총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검찰 고위 간부인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지검지청에서 다 수사한 수사 정보가 모이는 곳이 바로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최측근 직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관련돼 있는데 본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를 전달했다고 하면은 검찰하고 자신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월 8일 날 전달했다고 하는 고발장은 나중에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넉 달 뒤에.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 신분이기는 했지만 충분히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면은 초안을 작성했다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사안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윤 전 총장 측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 공작이라고 제일 큰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은 김웅 의원입니다. 이게 다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웅 의원은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만약에 정치 공작이라 그러면 김웅 의원은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희생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개입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지금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는 것인가? 개입된 흔적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김웅 의원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안을 규명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볼까요? KBS가 어제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4월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 고발장입니다. 이 내용과 실제로 당시 미래통합당이 8월에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이게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 표현만 달라져 있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웅 의원이. 왜냐하면 4월 8일 날 작성한 고발장하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8월에 실제로 고발한 고발장 내용이 이렇게 흡사하다고 하면 그러면 김웅 의원이 4월 8일 고발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초안을 잡았다고 지금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초안을 잡은 것을 지금 4월 8일 날 실제 고발로 이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그 4월 8일 고발장 작성했다고 하는 게
만약에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4월 8일 고발장 작성했다고 하는 게 그게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4월 3일 고발장 작성한 것에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작성했다고 하는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신문, 방송 등 부정 이용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4월 8일 작성했다고 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지금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완전히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요걸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그 제출한 고발장은 내가 초안을 잡은 게 맞다. 네. 근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준성이한테 네. 내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행위 자체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물어본 정도라고 한다라면 법적으로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자료들 같은 것들을 넘겨받은 게 있다라면 그건 이제 손 검사에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부당한 개입이라든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참 이 해명 과정 중에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시 선거 사실 뭐 열흘 정도밖에 앞두고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4월 8일 날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때는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눈꽃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오는 족족 건네주기만 해도 바빴다라고 하는데 고발장이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법률 용어와 판례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작성한다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쉽게 줄줄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명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차라리 받아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차라리 합리적인 거지 본인이 초안만 했고 그냥 물어보기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이 부분도 좀 잘 맞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논쟁이 다 뒤섞여 버려가지고요. 지금 아마 정리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사 출신이에요. 김웅 의원이. 검찰 부장검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수사정보 정치권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좀 전달해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습니까? 그게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본인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고발장 내용만 봐도 그렇고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을 봐도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보내줬다고 하면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문서 파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사진이 넘어온 거죠. 사진이 180장이 넘어요. 그거를 아무리 선거 운동 기간에 바쁜 와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진을 다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김웅 의원이 내일 오전 9시 반에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죠. 지금 의혹이 계속 쏟아지니까 직접 소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안의 진실에 접근하려면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먼저 소명이 좀 돼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순서대로 본다라면 일단 제보를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캡션 화면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작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최소한 제보를 받은 그러니까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사람이 그걸 건드리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김웅 의원은 오늘도 그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거든요.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김웅 의원과 이 지금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보면 제보를 한 사람은 김웅 의원에 대해서 김웅 검사이고 가로를 하고 법무연수원이라고 직함까지 근무한곳까지 적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김웅 의원과 이걸 언론에 알린 사람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과의 관계를 밝히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김웅 의원도 내용은 몰랐다고 하지만 전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에 원본을 만들어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김웅 의원이 거기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손준성 검사까지 최소한 연결고리가 이어지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사실 손준성 검사가 단순 전달한 건지 본인이 작성한 건지 누군가를 시킨 것인지 윤 전 총장 당시의 총장과의 관계에서 알고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네. 누가 썼느냐 그리고 실제로 전달한 게 맞느냐 현직 검사가 그리고 당내에서 어떻게 처리됐느냐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김웅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